오늘 할 거 1번이 누구? 부등식이죠. 자, 여기 있는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불자겠죠? 자, 등식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등식이다 라는 친구는 뭐예요? 같을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등호가 성립할 때 그때를 찾아주세요가 메인인데 그 앞에 누가 들어갔어? 부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하다는 상태예요?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럼 같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크거나 작거나가 생겨요. 그러면 일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대소의 관계에 대해서, 즉 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라는 걸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생각은 같을 때, 그럼 같지 않을 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같을 때라는 거는 그 지점이에요. 지점. 자, 근데 같지 않을 때는 지점이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크게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은 크게 두 가지, 크기 비교해 주세요와 만족하는 범위 찾아주세요의 풀이로 갈 수가 있는데, 범위 찾아주세요가 일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범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누구요? 성질이요 라는 걸 보셔야 돼요. 즉 등식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부등식일 때 부등호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질은 누구에 대한 성질이야? 라고 얘기하면 부등호에 대한 성질이 되는데, 얘한테서 뭘 주의하면 돼? 부등호의 방향이 뭐가 된다? 바뀐다 라는 상황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자, 만약에 A가 B보다 커, 그리고 B가 C보다 크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보시게 되면 A가 B를 뺐을 때 양수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A가 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뺀 결과가 양수니까. 그 다음에 얘를 보세요. B에서 C를 뺐더니 양수래. 그럼 나는 그 두 친구를 한번 더 해보고 싶은 거야. 더 할 때 크게 어려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냥 얘네끼리 좌변, 우변 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A 빼기 B하고 B 빼기 C에서 B는 사라지겠죠. 그러면 좌변엔 누구만 남아? A 빼기 C죠. 자, 0보다 큰 양수와 양수를 더해봤자 뭐가 되겠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와 얘이니까 결과적으로 A 빼기 C는 양수다라는 게 나오겠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는 C보다 큽니다 라는 성질을 알아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등호의 방향이 그냥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요쪽하고 요쪽을 제가 비워놨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여기다가 이쁘장하게 쓸 거야. 그리고 더하는 친구, 빼는 친구, 곱하는 친구를 각각 C라고 얘기를 할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아, 여러분들 키에서 만약에 A라는 애가 B라는 애보다 더 커. 그러면 똑같이 키를 더해주고 똑같이 키를 뺀다 하더라도 그 키 차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지. 그러면 얘네 둘은 부등호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문제될 거 없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곱하기를 하시는데요. 내가 뜬금없이 C를 0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C가 0이면 A 곱하기 C는 0이고 B 곱하기 C도 0인데 부등호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내가 C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만약에 얘가 3이고 얘가 2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곱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마 3이지. 얘는 뭐가 돼? 마 2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심지어 내가 3인데 내가 마 3이야. 마이너스 1 곱해봐. 그래도 돌아가지. 그러면 얘는 0을 곱하면 이 상황에서는 등호가 없으니까 0을 곱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돌아가니까 안 되겠죠. 나누는 것도 곱하기의 연장이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 두 친구는 조심해야 되는데 언제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게 만드는 친구들은 C가 뭐일 때 안 바뀐다라는 거야? 양수일 때 안 바뀝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자주 쓰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X가 B보다 큽니다 라는데 얘가 보기에는 내 입장에서는 야, 너는 1차 부등식이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책을 보시면 1차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부등식입니다 라고만 얘기했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성이 없으면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이거 모른다고 그랬지. 그러면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면 1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말인즉슨 누가 연관돼 있어? 여기 있는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방정식에서도 풀어서 기억하시겠지만 일단은 나는 이 상황에서 뭐 할 겁니까? 상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근데 방정식은 딱 상구가 두 가지였죠. A가 0이 아닐 때랑 A가 0일 때랑 두 가지였는데 아까 기본 성질에서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부등식에선 상구가 토탈 몇 가지? 세 가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세 번째, A가 0일 때라고 해서 세 가지로 상황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그거에 따른 뭐예요? 범위를 찾자라는 게 지금 부등식의 풀이,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A하고 B 둘 다 미정계수라 아직 안 정해진 친구입니다. 생각해보자. A가 양수입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다라는 소리지. 자, 그럼 흰색식을 쓸게. AX가 B보다 크대요. 그래, 알아. 근데 나는 누구의 범위 구하고 싶은 거야? X의 범위 구하고 싶으니까 양변에다가 똑같은 A분의 1을 곱했어. 왜? 목적이, 부등식의 목적은 뭐예요? 범위 찾자잖아요. 누구의 범위 찾는 거죠? 주목 문자 X. 그러면 여기에 A의 역수인 A분의 1을 곱하니까 뾰로롱 사라지면서 X만 남겠지. 그런데 지금 나는 여기에 A를 뭐라고 가정했죠? 양수라고 잡았죠. 그러면 양변에 똑같은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안 달라지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X의 범위는 뭐보다 크다? A분의 B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A가 음수죠. 자, 마찬가지의 식을 썼는데 똑같이 뭐가 되겠어? A분의 1을 곱하기까지 했는데 얘가 무슨 수야?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음수가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구나 라는 거 신경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세 번째인 친구를 딱 봤어. 세 번째인 친구를 딱 봤는데 약간 문제가 생겨. 뭐냐면 선생님 이거를 만족을 시킬 일단은 X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뭐죠? 나는 0이라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 위에 두 친구하고 아래 한 친구의 차이를 봅시다.
A의 부호만 신경 썼지 B에 대해서는 신경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지. B가 0이든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어. 근데 얘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A가 0이기 때문에 A분의 1을 양변에 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0분의 1은 정의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A가 0이면 얘를 살짝 고쳤을까? 내가 0이래. 내가 0x야. 그럼 나는 0이지. 맞죠? 그러면 이제는 이 B값이 신경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B값 때문에 이 부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B를 또 구분을 할 건데, 자, 그럼 B도 세 가지로 구분이 돼야 되겠지. 양수, 음수, 0이다라고. 근데 여기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야? 나는 0이죠. 근데 내가 0이어봐. 그럼 0은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합니까? 안 하죠. 나는 0인데 내가 양수여봐. 그럼 0은 양수보다 크다는 게 성립하니? 안 하지. 그러면 B의 0 이상인 상황은 만족하는 X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이 없어요. 불능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인정.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 자, 나는 0입니다. 0은 음수보다 크죠. 그럼 여기다 뭐 쓰고 싶어? 부정이라고 쓰고 싶지 않아? 근데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부정이라는 친구를 쓰기엔 약간 어폐가 있어요. 방정식은 해봤자 근이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이 무수히 많다라는 부정이 문제없이 쓰이는데 부등식 입장에서는 여기 보세요. 자, 뭔지 모르지만 A분의 B보다 크다라는 친구. 만족하는 X값이 몇 개겠어? 무수히 많지. 잠깐만, 방정식에서의 부정이라는 뜻은 무수히 많은, 즉 뭐를 얘기하는 거였어? 실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부등식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범위 자체가 무수히 많으니까 여기다가 얘를 부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치? 여기서도 부정이라고 쓰고 싶은데 부정이라고 쓰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X는 모든 실수라고 표현하시는 게 조금 더 올바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등식일 때 부정이란 말이 오해 살 수 있으니까 답을 쓰실 때 X는 모든 실수라고 쓰시는 게 이득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뭐죠? 니네 양수 곱했니? 음수 곱했니? 라고 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목부터 씁니다. 연립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뭘 찾아야 되는 거죠? 겹쳐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 나오는 1차라는 단어는 겹치는 애들은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럼 그 두 개의 식에서 높은 차수가 저 이름 1차라는 걸 가져가게 되겠죠. 그럼 둘 다 1차 또는 둘 중에 하나는 1차라는 소리가 되겠지? 높은 차수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방정식이 아니고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등식이다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날개가 큰 역할을 해주십니다. 날개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제는? 자,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그러면 풀이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첫 번째 풀이법은 각각의 부등식의 해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실 거냐면 그럼 각각의 부등식의 해들 중에서 공통 부분입니다. 그거를 뭘로 한다?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자,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예제를 하나 간단한 거 주고 가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답은 어렵지가 않아요. 답은 손쉬워요. 답은 얘의 범위 구하고 얘의 범위 구해서 공통 부분을 답으로 선택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친구인데 잠깐만 있어봐.
선생님이 이쪽에 조금 방정식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해왔는데 우리 연립 1차 방정식 이거 풀기 전에 이런 친구 있었잖아요. AX는 B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만약에 2x 더하기 4가 0이면 2x하고 마이너스 4도 똑같고 심지어는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라고 써도 똑같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식을 이렇게 다양하게 찢고 모양을 바꿔도 변하지 않는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 두 개가 뭐죠? 얘를 만족하는 x의 개수와 얘를 만족하는 교점의 x 좌표는 안 바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냥 풀이가 방정식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여기로 갖고 와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된다 이거지. 자, 그럼 봐봐. 힘들게 가자이. 자, 선생님 날개 등장. 날개 등장. 그러면 얘들아 날개 등장하면서 뽀각인데 문제는 여기를 다시 봐봐. 자, 요렇게 색깔을 칠했죠 녹색으로. 그럼 원래는 흰색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누구만 봐주세요? 녹색만 봐주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의 y좌표가 얘의 y좌표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찾아주세요. 그때가 언제야?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 찾아주세요 이거지. 그럼 나는 이거를 뭘로 볼 수 있어? 얘도 그래프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좌표 평면 두 개 그려서 비교해 보도록 하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1, 2, 3, 4, 5, 6. 나 이걸 지나면서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옵니다 라고 할게요. 내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에요. 그럼 지금 나의 y좌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연두색으로 y는 x를 그려볼게요. y는 x를 딱 그렸어. 얘야. 얘라고. 그러면 잘 봐봐. 여기에서 내가 목적으로 하는 건 너의 y좌표보다 나의 y좌표가 높거나 같을 때를 찾자. 그때의 x좌표를 찾자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이제 y좌표 입장에서 딱 보는 거야. 자, 이렇게 했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x는 얘네들이죠 지금.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이쪽 보세요. 살구색이 높으면 안 돼. 연두색이 더 높아야 되는 거야. 만족해 안 만족해? 안 만족하지. 이쪽은 계속 안 만족하잖아. y좌표가 얘가 더 높은 거니까. 그런데 여기점에서부터는 상황이 반대로 가죠. 여기보다 큰 x 값들에 대해서 y좌표들이 얘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부등식의 때를 찾은 거지. 그러면 그 때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누굴 찾아야 돼? 교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교점은 뭡니까? 방정식을 푸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방정식을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 부등식을 방정식처럼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교점을 찾아봤더니 그림을 이쁘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2에서 교점이 나오네. 2 대입해볼까? 2 대입해볼까? 그럼 되네. x는 2에서 지금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x는 2를 포함할 때는 같아지고 2보다 커질 때는 높아지니까 나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2 이상입니다 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겠지. 맞아요? 방정식과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 갖고는 요 교점을 제대로 못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대수적으로 풀어라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얘 볼까요? 얘 보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이쪽을 다 이쪽으로 이사시켜 보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나오겠니? 다 이사시켰을 때. 넘어가면 2x-6이 0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또 날개를 쓰는 거야. 날개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1차 함수고 나는 누구야? x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로 그릴게요. 그러면 나의 y좌표가 너의 y좌표보다 높아야 되니까 이렇게 긋고 어떻게 되겠어? 요쪽이 될 거 아니야? 높으니까 얘들아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여기 보세요. 이쪽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에 두두두두두두 왔어. 그러면 여기를 포함해서 이쪽이 더 높아지는 거지. 맞아? 그럼 얘도 여기 보세요. 두두두두 왔어. 이쪽이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뽕 뚫리고 있는 거죠. 얘가 더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높아지고 싶으신 거죠. 그럼 얘가 더 이것보다 높은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이거의 교점이 누가 나오는데? 3이요.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x들의 범위는 이쪽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어? 이쪽으로 가면 y값들이 내려가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난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어? x는 3초가입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얘하고 얘가 공통범위니까 공통범위 찾을 때는 또 마지막에 수직선 갖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죠. 자, 수직선에서 이 친구 흰색으로 2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2 이상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녹색으로 3초가십니다. 그럼 공통 부분은요. 몇 겹이 겹치는지 많이 겹치는 친구를 공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얘하고 얘의 공통은 2겹이 겹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쪽은 난 한 겹이잖아. 이쪽부터는 녹색 한 겹, 흰색 한 겹 겹치게 되니까 여기는 몇 겹? 2겹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공통 부분은 이쪽 범위가 되겠네. 그래서 이 예제의 답은 x가 뭐야? 3초가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1차 부등식을 이렇게 풀지는 않죠. 그냥 넘기면 답이 바로바로 보이는데 누가 이렇게 풀겠습니까? 많은 이후에 나오는 연립 2차 부등식에서 분명히 날개라는 친구 갖다가 너의 y좌표보다 나의 y좌표가 높거나 같을 때의 x값을 찾자라는 개념이 써먹이니까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제가 자꾸 날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뭘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프. 그리면서 가자라는 거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값 플러스 부등식이래요. 3가지만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 두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는 큰데 b보다는 작을 때 라는 친구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니까 요거 3가지는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도우미 역할은 수직선 등장하시겠습니다. 자, 원점을 잡고요. 절대값은 뭐라고 그랬죠? 절대값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양수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은 길이나 거리하고 연관을 많이 맺어요. 그러면 지금 내 입장에서는 난 절대값 x인데 절대값 x야? 근데 내가 a보다 클 때를 찾아주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잠깐만, 너는 절대값 x이기 때문에 네 안에 양수가 들어갈 때와 음수가 들어갈 때를 구분해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 첫 번째. 야, 그러면 너 상구 좀 가보자. 어떻게? 네가 x가 0 이상일 때와 x가 0 미만일 때로 나눌 수 있지 않겠니? 그치? 그러면 너일 때는 x가 a보다 큰 거고 너일 때는 마이너스 x가 a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너 좀 넘어가 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되겠죠? x가 뭐보다 마이너스 a보다 뭐하다라는 거야?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자, 근데 얘들아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a가 음수가 나오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a가 음수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 다 되는 데가 돼버리는 거겠지. 그렇잖아? 난 어차피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얘가 0 나오는 경우는 내가 0일 때만 제외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a는 무슨 수일 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양수일 때. 그럼 그 양수일 때 범위를 x가 a보다 클 때와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을 때라고 잡았어.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a라고 같은 거리에서 잡히겠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해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a보다 큽니다와 마이너스 a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얘네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얘 쪽에 들어간 x값이어도 되고 이쪽에 들어간 x값이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FM대로 맨날 풀어서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맞긴 한데 근데 요 정도는 이렇게 풀지 않아도 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야 봐봐. 요거를 잠깐 봐보자. 절대값 x-0 이거 들은 적 있죠? 맞아요? 이거 들은 적 있어 없어? 기억 안 나? 이렇게 써줄게. 자,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하면서 이렇게 했지. 야, 내가 0에서 x를 바라봤을 때 거리가 a보다 큰 놈들이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어디 있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지. 여기 a점들을 마이너스 a점들은 알아. 근데 내가 여기서 x라는 변수를 쳐다봤어. x라는 변수가 여기 있어요. 야, 나를 쳐다봐. 그래서 x라는 변수를 여기다가 대충 잡고 날 쳐다봤어. 그럼 내가 x를 쳐다봤을 때 그 본 거리가 a보다 크니? 라고 물어본 거야. 크지 지금? 그러면 부등식 성립하겠어? 성립하지. 야,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도 되고 아니면 이번에는 여기 어딘가 x가 야, 나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해도 내가 널 쳐다봤을 때 내가 널 바라봤을 때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a보다 길어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그러면 나를 자, 여기는 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 지금. 여기가 뭐 1이나 2 다른 친구 들어왔을 때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럼 내가 0이었을 때 기준으로 a 값만큼 펼쳐주고 내가 걔보다 크니까 뭐 하면 돼? 벌어지는 범위다 라고 인식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간단하게 해보자. x가 3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x는 3보다 크고 x는 누구보다 작은 거야?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즉 3을 여기다 딱 찌면 3을 꽝 하고 데칼코마니 찍으니까 어디에 존재해? 마이너스 3에 존재하죠? 그러면서 점점 벌어집니다. 멀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가 FM대로 얘기를 하나 아니면 이렇게 좀 간략하게 얘기하나 같은 방식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인정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선생님, 만약에요, 식이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절대값 x-1 4라고 쓸게.
얘를 풀을 때 가장 첫 번째 FM대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올라와 볼래? x-1이 0 이상과 x-1이 0 미만으로 잡히고, 그러면 나는 절대값 그냥 무장해제되고, 나는 절대값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내가 나오는 범위는 x가 5 초과인데 나의 범위에 만족하는 거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나는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4보다 큰 거기 때문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 나는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즉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5초가 마이너스 3 미만이다라는 친구가 나왔어.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거를 조금 FM 말고 빠르게 하면 어떻게 보라고? 그냥 4를 꽝 벌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하고 4라고 데칼코마니 찍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1이 큰 것보다 커지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x-1이 작은 것보다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넘어가게 되면 x가 마이너스 3 미만이고, 근데 얘가 넘어가면 x가 5 초과입니다 라고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 자, 하나 더 해보자 얘들아. 아주 뽕을 뽑아버리자. 수직선 등장이요. 자, 여기를 원점 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1이라고 얘기하고 2, 3, 4, 5 그 다음 마일, 3, 4 이렇게 찍을게요. 자, 이거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1에서 x를 바라봤더니 거리가 4보다 멀더라 이거야. 그럼 내가 1이 있어. 야, 나 1 바라봤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너보다는 머네. 네가 누구야? 5. 내가 여기서 또 바라봤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너보다도 머네. 넌 누구야? 마일, 3. 요렇게. 그래도 마찬가지의 범위가 나온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죠. 절대값을 벗겨낼 수도 있고요.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겠죠. 얘를 펼쳐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a초가 a 미만에 존재합니다라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절대값 x가 3보다 작습니다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받아들여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선생님 여기다가요 만약에 절대값 x 플러스 3이 2보다 작아요 라고 얘기한 친구는 어떻게? 펼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니까 여기에 3이 없어지고 싶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하시라고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5초가 x가 마이너스 1 미만입니다 라고 또 손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0에서 바라본 x의 거리가 a와 b 사이에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수직선 이용해서 그려볼까? 자, 여기가 0이야. 여기 a 있고 여기 b 있어. 마찬가지로 미러해가지고 이쪽에도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0에서 x를 바라봤더니 이 사이하고 이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범위가 어디야? 요쪽이잖아. 요쪽이겠지. 맞아요? 그럼 이 친구의 범위는 마이너스 b초가 마이너스 a 미만, a초가 b 미만입니다 라고 바로 쓸 수 있겠죠. 자, 요 친구 나오시죠? 자, 이거를 풀어주세요. 만족하는 거 찾아주세요인데 방정식에서 배운 거랑 패턴 동일하니까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영상 보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0이 되는 친구들 기준으로 재배열하라고 그랬어. 나 마이너스 2고 나 1이니까 크기순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라고 그랬지? 수직선의 기둥 두 개를 박으세요.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럼 범위가 몇 등분 되시는 거지? 3등분. 자, 그러면
이상 미만이니까 자 x는 마이너스 2 미만,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 x는 1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들이 튀어나올 때 부호가 이렇게 순서를 맞추다 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를 찾고 튀어나오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마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까지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냥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이렇게 되시는 것도 그냥 붙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7입니다 라고 붙일 수 있겠지. 자 그럼 보세요. 여기부터 가볼까? x 사라지고 얘는 3이고 3은 7보다 작습니다. 성립하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범위는 이거 전체를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다 만족하니까 오케이 나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나 마이너스 2x지. 넘어가면 2x죠. 나 마이너스 1이지. 넘으면 마이너스 8이지. 그럼 어떻게 되게? 여기는 2x, 여기는 마이너스 8. x는 뭐보다 크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4보다 큽니다. 근데 마이너스 4보다 큰데요. 나는 범위를 어디를 썼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지금 잡고 갔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건 다 된대. 그럼 이제 우리 나중에 합칠 거예요. 아시겠죠? 또 여기 보세요. 나는 2x고 넘어가면 8이지. 그럼 얘는 누구보다 작은 거야? 나는 x가 4보다 작은데 하염없이 작은 게 아니고 니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 라고까지 일일이 구하셨어? 그럼 그걸 만족하는 친구가 요거의 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초가 x는 누구? 4 미만입니다 라는 범위를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x에 대한 부등식 몇 차라는 얘기 없으니까 그러면은 x 앞에 개수가 0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 잡고 가야 돼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특수 케이스인데? 보자. 그걸 만족하는 a의 범위라고요? 자, 여기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x-a 마이너스 bx 플러스 2b가 1보다 크대. 부등식이니까 일단은 내림차순으로 가보도록 하자. 선생님, a-b 곱하기 x. 그 다음에 너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0보다 큽니다 라고 쓰는 거는 인정. 근데 이쪽에 있는 것보다 우변 가는 게 조금 더 이득이겠죠. 그러면 여기 지우고 여기 넘어가서 이렇게 갑니다 라는 것까지 쓸 수 있겠니? 맞아요? 자, 근데 얘들아 이제 이쪽에서 아까도 배웠지만 상구 들어가실 거다. 상구하면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 일단은 뭐가 된다고 그랬지? 선생님, a-b라는 친구가 양수일 때와 a-b라는 친구가 음수일 때인데 얘네 둘은 무조건 범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외. 그럼 마지막 누가 돼줘야 돼? 야, a-b가 0일 때 라고 보고 가는 거겠지. 그럼 내가 0으로 죽어버려?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친구가 뭐가 돼주면 되는 거야? 양수 또는 0이 돼주면 되는 거지. 즉, 얘가 0이면서 동시에 a-2b 더하기 1이 0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a는 b라고 되어 있으니까 a 대신에 b 써봐요. a 대신에 b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더하기 1 이상이죠? 넘어가면 b는 1 이하가 되겠죠? b는 1 이하죠? 근데 a는 b니까 a도 뭐가 되는 거야? 1 이하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a의 범위는 뭐예요? 1 이하. 선생님, 나 x의 범위가 있고요. y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x 곱하기 y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그 a, b를 곱해서 역수분의 2를 했더니 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뭐가 됐든지 간에 A, B를 구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여기에 한번 써볼까? 3분의 1 X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Y 3분의 1 이라고 놓인 친구들의 사칙연산을 진행할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팁은 뭐냐면요. 별거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란 사칙연산이 정해졌을 때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셔서 이쪽에 최소값, 이쪽에 최대값만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즉 그냥 이렇게 한 번과 크로스 한 번으로 사칙연산 하셔서 가장 작은 친구와 가장 큰 친구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까? 나하고 난데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게 누구야? x, y의 곱이죠. 자, 그럼 곱을 가볼게요. 자, 요렇게 곱해봐.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누가 더 작아?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작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누구야? 6분의 1이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누가 더 커? 6분의 1이 더 크죠. 끝난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 쓰시게 되면. 그럼 여기에 x, y라는 친구 해서 a, b 구하셨죠? 맞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 b가 6분의 1, 두 개 곱하시면 누구죠? 마이너스 12분의 1이 a, b죠. 그놈의 역수에다가 2를 곱하니 내가 원하는 값은 누구? 마이너스 24. 보세요. 부등식 두 개를 연립해서 해가 자, 잠깐만. 그럼 일단 여기서 끊어. 그럼 일단 부등식 두 개의 범위를 찾아보겠다 이거지. 근데 그거에 공통 부분이 없다 이거야. 그때 A의 범위 중에서 정수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가볼까? 자, 일단은 요거 봐보자 얘들아. 선생님 넘어가게 되면 4x가 a보다 뭐 한 거예요? 작은 거죠. 그 다음 전개하면 3x고 넘어오면 뭐예요? 2x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3이고 마3이니까 3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자, 그러면 4로 나눠봐. x는 누구보다 작은 거지? x는 누구보다 큰 거지? 그럼 우리의 공통 부분이 없고 싶어? 그럼 누구로 가는 게 편해? 수직선이요. 그럼 수직선을 그려볼 건데 여기서 잘 느껴봐야 돼요. 야, 내가 2분의 3이 여기 있는데 지금 나는 이만큼 채워져서 이렇게 간다라는 친구야. 그 다음에 4분의 a보다 작은 친구를 살구색으로 표현할 건데 자, 얘는 뽕 뚫렸어. 그리고 4분의 a보다 작아. 그러면 이쯤만 돼도 해가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런데 그게 갈 수 있는 a의 최대값이니까 점점 오른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어? 그랬을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살구색이 넘어오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공통 부분이 생기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나의 범위는 얘보다 작기는 작아야 되는데 나는 여기가 비어져 있고 나는 여기가 채워져 있으니 내가 여기에 겹쳐도 공통 부분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겠지. 그러니 나의 범위는 뭐가 돼?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양변에 4 곱하면 A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6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정수 A의 최대값은 누가 되겠어? 6이요. 너 이 범위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너 일단 벌려봐.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a 더해봐. 그럼 a 마이너스 1, x, a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면 x가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해야 돼. 그때 A의 범위를 누구로 알아챌 수 있겠어? 수직선으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내가 이렇게 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입니다. 라고 얘기할게. 자, 그럼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다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0과 1의 모든 숫자를 넣었더니 이거를 성립한다라는 건 얘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0과 1의 모든 걸 써도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만 나도 빵꾸가 뚫렸으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럼 A는 누구 이하가 되는 거야? 1 이하고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0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얘들아, 진짜 뜬금없지만 이렇게 푸는 거 꼭 기억해 주렴. 자, 보시겠습니다. 둘, 넷, 여섯, 1, 0. 자, 나애가 쓸 수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잘랐죠? 자,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예요? 날개 등장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y는 1이거든요. 그럼 y는 1. 그럼 둘, 넷, 여섯. y는 1이다라는 친구 1이라고 썼어. 나의 y좌표가 나보다 뭐 해야 돼? 작게 되는 a의 범위를 구해 달라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야, 그러면 너 y는 절대값 x-a 그래프 어떻게 되는데? 라는 거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내가 V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x-a가 0 이상일 때와 x-a가 0 미만일 때 나누면 y는 x-a고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돼버린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는 안 보기로 했으니까 이쪽에 이제 숨어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a라는 점을 잡으면 이 친구는 자, V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지. 인정할 수 있겠어? 야, 그러면 얘에 대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뭐하도록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인데,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요쪽 노란색이 살구색을 넘어갔죠? 그치? 아니, 그럼 나의 y좌표보다 무조건 낮아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너 이쪽으로 가봤자, 선생님 그럼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바보야? 넘어가잖아. 안 만나는 대신에 올라가니까 이 부등호 성립해 안 성립해? 안 성립하지. 그럼 일로 가는 건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럼 일로 당겨야 되겠지. 그럼 쭉 당겨봐. 근데 재미나게 요 친구에 만들어지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이시잖아요. 그러면 A가 0점에 오셨다고 생각을 딱 해보세요. A가 0점에 오시게 되면, 자, A가 0점에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겠죠? 어머, 선생님 여기 이래서 만나는데요? 그러면 잘 봐봐. X가 뭐야? 0보다 크시지? 그럼 나는 지금 A가 여기 와 있어도 X인 0점하고 1점을 갖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쪽은 뽕 뚫린 거니까 요 부등호가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네? 하잖아. 왜요? 아니, 지금 A가 여기 와 있다는 건 A가 뭐란 소리야? 0이란 소리지. 그러면 지금 나는 식을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뭔데? 그러면 절대값 X는 Y가 상수함수 1보다 작니? 라고 얘기하면 같은데? 그래서 널 위해 준비했어. X의 제한 범위를 두겠다고. 그럼 이쪽이 뻥 뚫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나는 게 없어지는 거지. 그죠? 작은 게 맞잖아요, 지금. 이쪽은요, 볼 필요도 없는 건데 왜 그렸어? 그릴 필요 없는 건데? 이 지우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이사시켜볼까? 조금 더 이사시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이만큼 이사 왔다 해볼까요? 이렇게 이사 왔어. 그럼 나는 이쪽부터 쓸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낫지.
그리고 이쪽까지만 보는 거니까 이쪽은 필요 없잖아 지금. 그럼 얘보다 낮은 거 확인할 수 있겠어? 그쵸?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너 1까지 와봐라. 1까지 왔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프가. 이쪽도 지금 그래프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도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0 초과로 시작한다고 해서 이쪽이 낮은 거 맞죠? 그러면 잠깐만. A가 0일 때와 1일 때 다 1보다 높이가 낮다라는 게 확인됐지? 그림상으로. 그러면 A는 이 사이에 존재해도 문제 푸는 게 되겠지? 만약에 조금 더 넘어갔다고 쳐봐요. A가 이쪽으로. A가 여기 어딘가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 Y좌표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아, 그러면 선생님, 맨 처음에 풀었던 방법보다 두 번째 방법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렵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움직여 봐서 찾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 느껴볼 수 있겠죠. 나중을 위해서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움직여서 아 되겠네 안 되겠네 판단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A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가 나옵니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요 100분의 8이라는 8%의 농도가 있어요. 100 안 곱했어요. 자, 근데 지금 350 더하기 맞죠? 50 더하기 맞죠? 그 다음에 x 분의 50이라는 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얘가 나타나는 게 뭐죠? 농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나의 농도가 100분의 8과 100분의 12 사이에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의 식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요 분모가 400 더하기 x시고 400 더하기 x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400 더하기 x 400 더하기 x다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럼 나는 지금 x의 범위를 찾고 싶은데 부등식이 이렇게 하나 존재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하나 존재하지. 그럼 두 개를 구해서 공통범위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변에 1번 여기 보시게 되면 100분의 8 곱하기 400 더하기 x가 50 이하인 식에서 100 곱해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5000 되지. 그럼 8 나눌 수 있을까? 나눌 수 있겠죠? 2 나누면 8 나눠보자. 2 나누면 어떻게 돼? 2500이죠. 또 2 나누면 뭐예요? 1250이죠. 또 2 나누면 뭐가 돼? 625죠. 그럼 얘가 뭐가 돼? 나 625인데요. 그럼 넘기게 되면 x는 누구야? 225 이하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답은 나왔어요. 두 번째. 여기 계산해 볼게. 이건 여기다 써보자. 100 곱하면 5000이고 12에 400 더하기 x예요. 그러면 얘도 2 한 번 나누면 6이고 2500이죠. 2 한 번 나누면 3이고 뭐가 돼요? 1250이죠. 3으로 못 나누니까 3분의 1250이죠. 빼기 3분의 뭐가 돼요? 400 넘어가 1200이죠. 그럼 뭐가 되겠어? 이쪽은 3분의 50 이상 225 이하니까 물의 양은 최대 225g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겠지. 연립부등식이 존재하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x에 대해서 x값만 구하면 문제가 끝나는 거죠. 구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식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 두 번 부등식을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들아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할까? 3분의 3 빼기 2 더하기 2x가 누구보다 4분의 3x 더하기 5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4분의 3x 더하기 5는 작거나 같대. 누구보다 2분의
x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계산하시고 이렇게 한번 계산하셔서 공통 범위의 x를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최소 공배수 12를 곱해서 먼저 일단 간단하게 좀 바꿔보도록 할까? 공배수 12를 곱하면 약분되고 4가 되죠? 그러면 4 더하기 8x 그러면 얘는 3이 되니까 9x 더하기 15 얘는 6이 되니까 6x 더하기 6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가자 얘들아. 자, 요거 먼저 계산할게요. 넘어가면 x죠. 넘어가면 뭐예요? 마이너스 11이죠. 그럼 x는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11보다 큽니다. 자, 얘 계산하면 넘어가면 3x죠. 넘어가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이하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간단하게 계산식이 결과가 나오니까 자, 요거 보세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의 라지 a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요 x가 마이너스 x가 되려면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게 되면 부등호의 음수를 곱하게 되면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한 이 친구는 3 이상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11 미만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하기 3을 해볼까요? 더하기 3을 하시게 되면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내가 구하고 싶은 a의 범위는 6 이상 a는 누구? 14 미만입니다. 요 내용물은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이 5 이하니까 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5 이상 누구? 5 이하. 그게 누구라고요? 4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나는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씩 x를 구하기 위해서 소거시킬 거예요. 자, 4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4를 해야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마이너스 9 이상 뭐가 되죠?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이하가 되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도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이상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9 이하가 되는데 여기 있는 절대값 이 친구는 무슨 수죠?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얘가 0이라고 써도 되지만 이 친구가 절대값 x-3이 9 이하인 0 이상이다 라고 보시는 게 더 편해요.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지? 마이너스 9 이상 x-3은 9 이하. 자, 양변에 3을 더하시겠습니다. 더하기 3을 하시게 되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6 이상 그 다음에 누구? 12 이하가 돼요. a 플러스 b는 누가 된다? 6이 됩니다. 752번 봅시다.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예요? 4개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얘부터 가볼까? 마이너스 5초가 2x 더하기 3이 5 미만이시겠죠. 자, 3을 빼시게 되면 마이너스 8 2x 2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초가 1 미만입니다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겠죠. 자, 이 친구 갖고 오시겠습니다. 마이너스 4 이상 x 마이너스 a 4예요. a를 더할게요.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4 이상 x는 a 플러스 4 이하의 범위를 갖고 있는데 얘와 얘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일 때 자연수 a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볼게. 수직선으로 나온다. 자, 수직선으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4, 1.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a-4와 a 플러스 4라는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렇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없이 공통범위의 정수는 어떻게 된다? 4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A 플러스 4를 움직이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아 보세요. 여기에다가 0을 잡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잡는데 이 A 플러스 4라는 친구가 자 여기까지 옵니다. 1까지. 그래도 공통 부분의 정수는 상관없겠죠. 근데 만약에 A 플러스 4가 요 사이 0과 1 사이에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공통범위의 정수는 0 문제될 거 없겠죠. 아 그러면 어디까지 올 수 있어? A 플러스 4는 0보다 큰 쪽으로 와도 문제 없겠구나. 그러면 반대인 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문제 없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4 이상. 그 다음에 A는 누구? 1 이하의 범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연수 A 값은 누가 된다? 0. 0은 안 되죠. 자연수 A 값은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754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으시게 되면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는데 4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 남습니다. 근데 어떻게 4명씩 앉았을 때 의자가 3개 남을 때 라는 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없는 것, 의자의 개수는 X라고 잡을게요. 그럼 얘들아 보시게 되면 의자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3명씩 앉았을 때 5명이 남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반 학생 수입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지. 자 이번에 같은 의자인데 4명씩 앉을 건데요. 4명씩 앉았을 때 의자가 3개가 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4번째 남은 의자에 1명이 앉아있는지 또는 4명이 앉아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자 봐봐. 의자를 4개를 빼놔. 의자를 4개를 빼놨죠? 4명씩 앉혔어. 그럼 이제 대기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의자는 4개 남았잖아요. 3개 남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학생이 1명이 남았습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도 1명 앉고 물론 빈자리가 3개겠지만 의자도 3개 남는 거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 4에 x-4. 그 다음에 이제 의자 하나에 4명이 다 앉았어요 라고도 볼 수 있겠죠.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 수는 요 사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걸 풀어주면 의자의 개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구해봅시다. 4x-15 그 다음에 3x 더하기 5 4x-12가 되겠죠. 넘어가면 x고 넘어가면 20이니까 x는 20 이하. 자 넘어가면은 x고 넘어가면 17이니까 x는 누구 이상? 17 이상. 그럼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없는 것 몇 개? 21개는. 워크숍을 가는데 한 대 4명씩 타면 11명이 못 한대요. 5명씩 타면 2대가 남습니다. 승용차는 몇 대인가? X대요 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한 승용차에 4명씩 타면 4X가 되고 11명은 못합니다 라고 식을 잡을 수 있겠지. 이게 뭐예요? 직원 명수가 되겠죠. 그런데 승용차에 5명씩 탔었을 때 승용차가 몇 대 남아? 2대 남죠. 그럼 일단 3대를 빼놓는 거야. 왜? 그 나머지 한 대엔 혼자 탈 수도 있고 또는 빼놓은 나머지 한 대에 5명이 다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된 경우도 차는 2대 남는 거고 이렇게 된 경우도 차는 2대 남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풀어볼까요? 자 5x-14 이상 4x 더하기 11은 5x-10이 되는 건 보시겠죠? 자 넘어가 보자 얘들아.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25대죠. 넘어가게 되면 x는 21대죠. 그럼 최소 필요한 승용차는 몇 대라는 거 알 수 있어? 21대.